신용등급이,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라는 이 소식이 설마 미국 주식인데 급락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도 급락한 사례는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톡톡. 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두 분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이제 피치사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이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연구원님께서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신용등급이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치, S&P, 무디스 세 가지의 평가사가 국가 신용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매기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신용등급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신용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아래로 하향을 했는데 이건 갑자기 있던 일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5월에 얘네가 신용등급 전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낮춘 이후에, 그 예고 이후에 낮춘 거라서 그렇게 시장 충격은 엄청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세 가지 평가사 중에 한 군데, S&P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미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단일 사건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 피치가 등급 하향의 근거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지난 5월에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가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 하향 이슈가 재정 이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2011년에 S&P가 신용등급 강등했던 사례를 보시면 1M, 3M이라고 돼 있는 게 1개월물, 3개월물, 그러니까 매우 짧은 만기의 채권 금리고요. 그리고 EY, 10Y라고 돼 있는 게 2년, 10년, 매우 좀 장기 단기의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M과 3M, 1개월, 3개월 금리만 잠깐 튀었다가 내려왔을 뿐, 이 금리 장기적인 추이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었고요. 오히려 2차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8월에 미국 재정 건전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2011년 가을에는 유로존, 남유럽 재정 위기까지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남유럽 재정 위기까지 불거질 만큼 다른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2차 파급 효과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등급 강등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김영래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염려하시는 게 2011년도에 주식 급락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신용 등급의 강등보다는 2차적으로 남유럽 쪽에서 신용 등급이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주가 급락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뭔가 전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라는 이 소식이 만약에 그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였으면 좀 떠들썩했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서 그런지 별렇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라는 그 신용을 평가하는 건데, 신용등급이 좀 낮아졌다는 거는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 놓고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설마 미국인데 돈을 못 갚을까? 재정 부채 협상이 좀 오래 지연된다고 해도 설마 미국이 돈을 안 갚을까? 기축통화국인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그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마 미국 주식인데 급락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도 급락한 사례는 있으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금리가 상승하면은 할인율이 상승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리 자체가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그 할인율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조금 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에 그 미국 증시를 보면은 특정 대형주들이 좀 주도를 하는 장세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이런 대형 종목들이 미국 시장을 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특정 종목들 쏠림 현상이 이제 뭐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급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7월에 그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징을 좀 찾아보면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나 수익률의 쏠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S&P 500을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자금 쏠림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5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과 순이익 비중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향후에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은 주가 급락이 오냐라고 네. 봤을 때 저희는 딱히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0년 이후에 이렇게 시가총액 5개 기업이 지수를 견인했던 사례가 한 14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 14차례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보면은 3개월 평균 수익률이 기간 수익률이 0.7% 정도 나왔고요. 이후에는 6개월 1년으로 보면은 4%, 1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지수가 조금 횡보를 좀 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쏠림 현상 뭐 완화를 뭐 제외하더라도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는 경기 연착륙을 전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경기가 좋아야 이제 기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둘 다 전망을 하거든요. 그 괴리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현재 경기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네. 6개월 후에는 경기가 반등할 걸로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기 서프라이즈가 나면 날수록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기업 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거든요.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경기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기업 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확인하는 게 요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저희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발표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잖아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2분기 실적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분기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들이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뭐 존슨앤존슨 바이오주들이죠. 네. 이런 게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제외하면 웬만한 섹터에서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가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네. 뭐 어떤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서프라이즈가 났으니까 계속적으로 주가도 거기를 반영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발표되는 실적치보다는 기업 주가가 그 향후 가이던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술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의 눈높이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투자 의견을 좀 어떻게 주시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닝 쇼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연간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AI 수요 증가나 뭐 기업의 마진 개선 같은 거에 힘입어서 죄송합니다. IT 섹터 전반의 이익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급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 PER 밸류에이션과 이를 제외한 12개월 선행 PER 밸류에이션은 각각 28배 그리고 15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이가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눈높이가 조금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 탑5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일 높았을 때가 3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수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이익세와 그리고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고밸류에이션 요거를 이제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3개월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익이 중요하다면 채권 시장은 또 기준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이제 9월 달에 또 FOMC가 있는데 9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인상을 했고요. 9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듯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입장은 결국에 9월까지 나오는 지표를 확인하고 9월에 인상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9월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아직 은행권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3월에 미국의 SVB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때 파산을 한 이유가 그때 그 은행이 들고 있던 손실이 매우 컸던 자산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매각해야 되면서 미실현 손실을 실현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던 것이고요. 근데 그때 1분기에 분기 평균 10년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은행의 미실현 손실이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근데 2분기에 아직 이 미실현 손실 데이터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손실 데이터가 다시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기에 은행권 리스크가 다시 커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아주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연준 입장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좀 유인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예상에 근접한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CPI와 제가 슈퍼코어 CPI를 다 같이 표시해놨는데 이 슈퍼코어 CPI라는 것은 연준이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식품 그리고 에너지, 주거비와 같은 매우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물가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슈퍼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상승률 둔화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다가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만 이 채권 시장의 리스크는 상반기보다 이 물가 둔화가 좀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건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지금 속도를 보시면 거의 8%대였던 CPI가 지금 3%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3% 후반인 CPI는 중후반인 CPI는 올해 연말이 되면 3% 초반까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둔화되는 폭보다 하반기에 둔화되는 폭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채권 시장 말고 우리 네. 국내 채권 시장, 한국의 기준금리 경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한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대출금리와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물가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미국보다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기여도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월세 임대료나 외식 그리고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반전 직전이고요. 외식 같은 요인은 작년 가을에 고점을 찍었고 올해 3, 4월에 잠깐 반등을 하긴 했지만 5, 6월에 매우 큰 폭으로 반락하며 우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지금 휴가를 앞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한 2.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되면 약 2.5 정도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또한 물가 인상을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일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소비 심리 같은 서베이 지표 같은 건 반등을 했는데 광공업 생산이나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물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과의 이런 금리차 이런 것들도 분명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 같아요. 7월 달에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지. 네. 네. 이 대외 금리 차,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환율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5%인데 한국의 금리가 2%나 3%인 경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보다 돈을 환전을 해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과정에서 네.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는 건데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네. 그래서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대외금리 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금리차 같은 요인은 그렇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사안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측면에서 환율이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차보다는 물가 지표에 좀 더 네. 방점을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도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요약을 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자 톡톡!